안녕하세요. 오늘 팀즈 강의를 맡게 된 전북 정읍 산회초등학교 교사 조용사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19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메슬로우하고 프루스트 의자라는 이 두 가지로 한번 먼저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메슬로우는 아마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욕구 이 이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명쾌하고 잘 들어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평소에 그 학교에서 만날 때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소속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진 않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장이 되고 학교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아이들과 함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알지만은 지금 이게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전하지도 않고 또 소속도 지금 아이들이 불분명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두 단계를 어느 정도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안전부터 해서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는 뭐 정부나 교육부나 다 마찬가지로 키워드로 정의하자면 사실은 불안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잘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지금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알렉산드로 맨딘이라는 그 건축가이자 예술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프로스트 의자라는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옛날 그 오래된 소파를 가져다가 이걸 이제 가죽을 다 뜯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저 패브릭 무늬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리디자인이나 리프레시 얘기를 할 때 저 프루스트 의자가 항상 이제 떠올리기도 하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왼쪽 보시면 지금 이거는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모든 형태에는 그 본질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의자라면 의뢰의 이런 것이야 라고 그런 것들을 정의 내려서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에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른쪽으로 온 거잖아요.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그런 개성을 존중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이 발전돼 왔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 19 사태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번에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담아야 돼. 다리가 4개여야 되고 반드시 뭐 학생, 뭐 교사 다 뭐 몇 시간 동안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라는 것들이 너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왼쪽 오른쪽이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과연 이제 리프레시는 어떤 방향일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왜 팀즈냐 그러면 팀즈는 또 뭐가 다른 건데?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가 지금 가장 우리 회오리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들. 학습과 포용을 놓자면 초등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용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회적 거리는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선생님들 학교에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급식이랄지 아니면은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적 거리 마치 뭐 어떤 학생 하나하나가 보호막을 두듯이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모두 일정 거리를 다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반대 방향, 심적 거리가 좁혀지고 같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같이 나누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더라도 심적 거리는 좁혀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또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또 줘야 되고요. 가까이 있지 못해도 공감하고 경청하고 위로, 협력,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럼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팀즈가 떠오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혼합된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소프트 스킬스라는 이 내용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학생 그 개개인의 어떤 맞춤형,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필요한 것이 교사가 직접 그 학생의 개별적인 과제를 내고 또 그 학생의 개별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원격 교육 시대가 지금 도래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이제 팀즈가 다른 게 뭐야라고 한번 이 부분을 물어볼게요. 지금 선생님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지금 그 도구들이 지금 안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팀즈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린 입장에서 그러면 팀즈가 다른 게 뭐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메시징이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아시겠지만 이제 의사소통이죠.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컵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컵 했으면 그 컵이 제가 생각하는 컵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컵이 서로 다른 거죠. 제가 생각한 컵은 이 컵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한 컵은 이제 선생님들 그 마음속에 이제 어떤 컵이 있었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한 컵과 선생님들이 생각한 컵에 어떤 그 오류를 좁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서로 대화를 해야겠죠. 그 컵은 어떤 색이니? 그 컵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그 간격을 좁혀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사진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하면서 서로의 컵에 대한 생각을 좁혀가지고 결국에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팀즈가 바로 이 메시징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터미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터미널에 이제 수많은 차들도 오가고 버스도 오가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막 거기서 움직입니다. 내가 필요한 차가 있으면 그 터미널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팀즈에서는 세로와 가로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그 교육적인 상황을 모두 구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즈는 바로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나가면서 할게요. 세 번째 다른 점은 바로 이제 이 팀즈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또 오피스 365를 잘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에 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게 다루는 여러 가지 그 툴들,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들을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팀즈에 그냥 최적화돼서 붙어서 아이들한테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팀즈를 정의한다면 개별화를 위한 대화형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별화는 아까 소프트 스킬에서 나왔던 얘기, 그리고 대화형 플랫폼은 메시징이 중심인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이 저희 특징입니다. 이번에 학생들 이제 원격 교육 앞서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제 팀즈를 로그인하기 이제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카피추 아시죠? 카피추에서 뭐 치키치키 차카차카 착한 며느리 이런 내용이 그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얘들아 전화해가지고 야 거기 S 눌러 뭐 O 눌러 뭐 L 눌러 숫자 말고 저거 눌러 막 하니까 진짜로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그냥 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로그인 한번 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제가 그래서 팀즈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로그인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바로 겪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방금 우리 장관님 그 방송도 제가 잠깐 듣다 왔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격 수업에 대한 그 안내, 그리고 뭐 혼합해서 쓰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이 출결 처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팀즈 같은 경우는 이 출결 처리 부분이 조금 선생님들 그 지금 현재 성에 차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빨리빨리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것보다는 팀즈 자체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팀즈는 여러 가지 플랫폼, 만약에 이게 좋다 하면 이 툴을 그냥 가져와서 붙이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팀즈의 생각은 팀즈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것도 있지만
이게 좋은데? 이 솔루션이 좋은데? 라고 하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딱 갖다 붙이는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수업은 기회잖아요. 흐름이고. 그런데 이 팀즈에서는 물 흐르듯이 내가 원하는 수업을 할 때 물 흐르듯이 이 어떤 수업이 진행되다가 제가 필요한 내용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비유가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문자를 하죠. 너 잘 지냈니? 하다가 야 우리 전화하자 해가지고 바로 버튼 누르면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팀즈에서도 채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학생이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야 우리 그럼 이거 전화하자라고 해서 바로 전화하고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너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바로 화상으로 넘어가서 그 친구의 얼굴을 본다든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다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즈는 그런 특성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말이 조금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강력 추천하는 것은 물론 1인 1 디바이스가 되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여건이 사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은 역시 1인 1 디바이스에다가 처음에 그 주실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그인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기에다가 차라리 팀즈 세팅을 다 하셔가지고 배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계정과 동기화 그러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는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학생 수가 좀 적절하다거나 아니면 기기가 좀 충분하다고 한다면 요청하는 학생들에게 주실 때 나중에 이제 그거를 계정 세팅을 하시는 건 힘드니까 미리 세팅을 하셔가지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들 그 하나하나 그 조금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들 제가 그 앞에 있는 수업들을 봤는데 굉장히 그 기능들을 다양하게 잘 소개해 주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순서로 보자면은 이 처음에 세팅을 한 다음에 팀즈 세팅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로 어떻게 수업을 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팅이나 아니면 팀 구성에서 거기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 특별한 어떤 더 도구를 덧대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눈에 띄는 딱 메뉴는 왼쪽 그 상단에 채팅이라는 메뉴예요. 그러면 이제 채팅에서 저희가 이제 채팅은 다 알죠. 기본적으로 1대1 채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룹 채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 표시가 있어가지고 화상통화나 음성통화도 가능해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초등에서 이 부분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개인 과제 제출과 과제 피드백을 채팅으로도 그냥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채팅방을 구성해 놨는데요. 위에 보시면 지금 저희 학교, 저희 반의 아이들을 모두 모아놨습니다. 단체 채팅이죠. 전체 채팅. 그럼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공지사항이나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밑에 보시면 제가 개별 채팅으로 해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의 개별 채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학생 한 명하고 1대1 대화만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나중에 이제 과제하고 그다음 평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활용해 보니까 이 1대1 채팅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 과제를 저희 전송을 하면은 이게 아카이빙이 돼요. 그래서 학생이 몇 월 며칠 날에 이 파일을 보냈고 이 자료를 보냈다는 것이 다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특별히 어떤 과제 제시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학습 이력이 쭉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구성을 하실 때 처음에 단체 채팅방도 구성하지만 밑에 1대1 채팅방도 구성하시면 학생 상담도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어떤 과제 세팅을 하지 않아도 이런 그 학습 이력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과제 제출에 대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으로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실시간 쌍방향 요즘 굉장히 화두죠. 줌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걸 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요즘에 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경우 이제 채팅으로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다운로드 앱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웹에서 그냥 그 인터넷에서 쳐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그 웹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웹에서 실행했을 때는 화면 공유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PPT나 아니면은 어떤 사진이나 자료 등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고요. 이걸 하시려면 어떤 저희가 수업의 그 형태를 갖추려면 다운로드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공유 버튼이 생겨서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웹에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위해서는 다운로드 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이제 저희 공문적인 그런 어떤 그 얘기를 하자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서는 다운로드 앱을 설치하시는 게 팀즈에서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는 팀즈의 가장 핵심이에요. 팀즈의 가장 핵심인데 팀과 채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팀과 채널에서 그 중에서도 회신과 새 메시지를 저는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팀즈에서 팀을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팀 유형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지? 라고 했는데 전에 이제 강의하신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봤을 때 이 수업이라는 팀이 과제와 평가 이 탭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이제 편한 것은 이제 이 과제 평가가 들어있는 수업 앱을 선택하시면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어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팀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제 팀과 채널에서 같은 팀에 소속된 그 구성원들은 그 밑에 있는 채널들을 다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그 팀에 일단 들어가면 밑으로 만들어지는 채널들은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학생은 자기가 속한 팀만 보이고요. 제가 만약에 담임교사가 두 개의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A팀하고 B팀에서 서로 구성을 다르게 하면 그 학생은 자기가 그 로그인 했을 때 자기가 속한 팀만 보이게 됩니다. 팀 만들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 가지 유형이 있었고요. 거의 다 수업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2020년에 저희 이제 학생들을 지금 같이 3월 바로 입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구성한 이 팀과 채널이에요. 그래서 팀은 5학년 산구름 국화라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산 쪽에 있어서 산구름 국화라는 이 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을 밑에 이렇게 쭉 놨습니다. 왜 여기가 A, B, C, D, E 이렇게 그 앞에 알파벳이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끔 이제 그 순서가 바뀌게 돼요. 그 소트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팀의 채널의 어떤 그 순서가 잘 바뀌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여기에다가 채널 고정용으로 앞에다 이렇게 그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해놓으면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팀과 채널을 저는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굉장히 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그 어떤 그 채팅의 개념은 굉장히 익숙한데 이 회신이란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만났다면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면 계약에서 만났다면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제 만나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이걸 회신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욕심 싹 버리고 수수께끼라는 이런 내용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처음에 했던 이 팀에서 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팀 만들고 채널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활동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도가 없는 나라는 이렇게 그냥 수수께끼 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얘들아 이거 답을 달 때는 새 메시지 말고 꼭 회신으로 해줘 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아이들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앞에 이제 채팅은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회신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인도 맞죠 해가지고 맞았다 하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아침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수수께끼를 내봐라 해가지고 새 메시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슈가 바뀌는 그 내용을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 똑같은 형태지만 바뀌게 되죠. 보시면 이제 좀 양이 늘어나고 말이 풍성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감격했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뭐였냐면, 아이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보시면, 굉장히 단답형이었던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이제 긴장이 풀리고 이 부분에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더라고요. 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매해 어떤 감동이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도, 이번 2020년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분기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구나. 분기점을 삼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이제 평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꾸아드네프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20년에 지금 바로 시작한 활동이고요. 아이들 역시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꾸아드네프는 프레네 교육에서 뭐 새로운 것 없니? 이런 그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요. 학생들이 어떤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정에서 있었던 정말 어떤 새로운 소식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아이들이 그 소재라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신문 읽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탭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탭도 이제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모아가지고 몽땅 아이들한테 좋은 거는 모두 모아가지고 막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방향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쪽 보는 쪽에서는 아이들하고 가장 가까운 저희 면 소식,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탭이 진행하면서 굉장히 넓은 개념, 우리 현재 지금 일간지에 대한 그 어떤 신문에 그걸로 이렇게 좀 넓혀가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이 탭도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을신문에서 대형 신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넓혀가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탭을 클릭 해가면서 이 소식들을 점점 넓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이 소식을 계속 회신으로 해가지고 자기 밑으로 이제 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으로 이게 이제 코로나 이 후에 계약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이건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휴업 기간 동안 학교를 안 나올 동안만의 원격 교육이 아니라 이게 이제 끝났을 때 바로 현재 오프라인 저희 계약 상태하고도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한 학기 동안 이어가서 어떤 문집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팁 하나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 탭들이 있는데요. HTTPS가 아니면은 이 탭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꼼수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이제 팁이 하나 있는데 그 URL 쇼트너 아시죠? 긴 주소를 줄여주는. 그 URL 쇼트너를 쓰면은 거의 떨어지는 주소가 HTTPS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신문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HTTP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넣을 수가 없는데 이 쇼트너를 이용해서 단축 주소를 받은 다음에 여기 탭에다가 넣어주면은 저 위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이제 어떤 학습을 위한 홈페이지를 팀즈에서 제가 딱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또 이 회신으로 할 수 있는 게 한번 미디어 컨텐츠로 한번 아이들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저희 지금 휴업 기간 도중에 계속 한 활동이었고요.
미디어 콘텐츠를 위쪽에다 제시를 하고 그 밑에 회신으로 아이들이 의견을 달거나 아니면 반론을 해가지고 이어가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최경영 선생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경영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 영화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밌게 봤고 아이들하고 처음에 이 팀즈에 대해서 사실 낯설은 어떤 그런 그 처음 써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봐라라고 말했었는데 이 앞에다가 미디어 컨텐츠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TV 아니지만 TV 이제 이런 걸 제시할 때 그냥 바로 글자를 써버리면 사실은 팀즈에서는 거의 똑같은 그 폰트로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시하실 때는 여기 이제 그 서식 버튼을 누르시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건 조금 뭐 선생님이 뭔가 좀 다른 걸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이라는 그 영화의 유튜브 주소를 따서 앞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 보일 수 있게 이 프로젝트는 채널로 제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것을 그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지를 같이 제시를 해줬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회신을 누르면서 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어떤 자기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수업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가장 훌륭한 교사는 발문으로 시작해서 발문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그 교사가 정말 훌륭한 교사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쭉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발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해봤는데 제가 이게 온라인으로 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이 채팅이나 팀에 있는 회신에서 단답형으로 선생님이 답글을 달아버리거나 맨 마지막이 그 매듭을 짓는 말로 끝내버리면 학생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뒤에를 의문형으로 끝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상당히 이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어떤 팀즈 말고라도 이 운영하실 때 하나의 팁은 선생님은 어떤 아이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뒤에를 의문형으로 또는 더 좋으면 어떤 아이들한테 뭔가 끝낼 수 있는 발문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과 채널에서 이제 팀 멤버를 분리해서 디베이트 학습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사실은 뭐 기본 기능이죠. 팀을 나누는 것은.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디베이트 토론 한번 그 프로젝트를 해봤었는데요. 먼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팀이 돼버리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보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팀 자체를 두 개의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은 뭐뭐하다. 예를 들면 뭐 장발장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찬성팀과 반대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찬성팀 멤버는 찬성팀만, 반대팀 멤버는 반대팀만 다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찬성팀 멤버는 반대팀이 보이지 않고 반대팀 멤버는 찬성팀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서로 이제 못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교사는 양쪽에 이제 다 멤버로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거기서 촉진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팀별로 가상 토론을 하는데 저도 이제 자료를 언론을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던져주면서 찬성팀에는 찬성팀에 대한 근거를 계속 촉진시켜줬어요. 그리고 반대팀에는 반대팀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촉진시켜줬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디베이트 기본적인 그 아시겠지만은 찬성팀 안에서 가상의 반대팀, 반대팀 안에서 가상의 찬성팀을 만들어가지고 모의 토론을 시켜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알죠. 내가 어느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논리가 좀 희박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근거가 필요해요.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그러면 이제 이 자료 조사 활동을 팀즈 안에서 해가지고 누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게 뭐냐면 찬성팀은 반대팀의 제 자료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맘 놓고 거기서 자료를 모으고 전략도 짜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떠오른 아이디어가
플립그리드로 이 토론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이 어떤 실제로 토론할 때의 그 장면도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토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자기 성찰인가요?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좀 다른 생각, 플립그리드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로 피드백을 했고요.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토론까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찬성팀에 반대팀 멤버를 추가해줬어요. 그리고 찬성팀에다가 다시 반대팀 멤버를 추가시켜줬습니다. 반대팀에다 찬성팀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그동안의 그 작업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뭐랄까, 그때 애들이 이거 준비했구나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그 확인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저는 되게 그 부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장 사실은 팀을 나누는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가요? 초등평가의 딜레마. 사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과제하고 평가라는 그 팀즈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과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행하고 다시 이제 제출받고 평가라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선생님. 이제 어떤 저희가 배움이나 어떤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와 수업하기 전과 그 다음에 나중을 비교했을 때 저희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어떤 그 저희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원격 교육 이 상황에서 선생님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지금 어떤 이런 컨텐츠를 제시하고 아이들이 거기를 수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진행이 될까요? 저는 이 부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LMS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LMS 과제 제출하고 평가하고 뭐 제출받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팀즈나 뭐 구글 지슈트나 이런 부분보다 전문적인 LMS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영어 선생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 캔버스나 무들이나 블랙보드 런이나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LMS로 설계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팀즈나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좀 부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저는 팀즈를 왜 사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현재 교육의 흐름과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학생 하나하나가 저의 어떤 그 촉진과 그 다음에 저와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여기에 좀 저는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원격 교육이라 할지라도. 예.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회신에서 잠깐 제가 이렇게 뭐 혼자만 막 뿌듯해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한 학생이 그 발전하는 개인의 그 서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댓글 하나 달기도 굉장히 좀 그 쑥스러워했지만 나중에는 그 글이 길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담겨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는 뭘 했냐는 거죠. 사실은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제시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촉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팀즈를 왜 사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 사실은 이걸 강조해야 한다고 봐요. 교사의 영향력이 다른 LMS보다 다른 어떤 솔루션보다 굉장히 좀 크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래서 항상 그 메시징을 통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촉진하고 제시하고 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오롯이 담기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팀즈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능은 있으니까 소개는 해볼게요. 저는 이제 과제에서 사실은 이게 이 휴업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지금 이 시기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컨텐츠 제시형으로 하면 대부분 지금 어떤 주류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컨텐츠 제시형을 하면 그런 일정 같은 걸 여기다 과제에다가 아이들에게 알림처럼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의 기능은 여기 이제 루브릭도 담기고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중시하고 있다.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중시하고 있다.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근데 초등에서 이 100점 너는 영화를 보고 감상을 잘했으니까 넌 100점이야 이렇게 하기가 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그 글로써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단추를 눌러가지고 과제에다 평가를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앱과 봇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님. 많이 이제 사실은 저도 다른 선생님들이 올려놓으신 것도 많이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팀즈에서는 사실은 결합이 아니에요. 융합이죠, 융합. 뭐가 다르냐면 완전히 이렇게 녹아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붙인 게 아니라요. 여기 이제 제가 봤는데 이제 저희 이제 아까 제 팀즈의 지금 이 메뉴의 내용인데 사실은 보면 이 줌은 다른 회사잖아요. 다른 회사인데 줌을 가져다가 앱에서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아예 버튼으로 들어와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의문이 생기죠. 저는 사실은 이제 팀즈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줌은 사실은 그게 큰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줌을 이제 가져왔을 때 제가 놀란 건 이렇게 버튼으로 딱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팀즈가 있는데 줌을 왜 넣어놨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그 상황이 지난 다음에 줌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세를 그대로 몰아가지고 나갔다가 잠깐 나 지금부터 줌을 할 거니까 나갔다 올게. 난 지금부터 뭘 할 거니까 나갔다 올게. 다른 우리가 앱을 로그인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세를 몰아서 수업의 어떤 흐름을 끊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채팅 안에 들어가는 앱이나 아니면 팀에 들어가는 앱들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단순히 결합이 아니라. 구매옥 선생님 말씀해 주신 멘트.io 어떤 이슈를 거기다 제시를 하고 찬반도 할 수 있고 자기 의견도 달 수 있는 것들 역시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마인드마이스터, 마인드맵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여기서 마인드맵을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진 마인드맵을 한번 검색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한번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마인드맵에 대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걸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았던 거, 선생님들 저 이 강의 끝나면 바로 한번 설치해 보세요. 팀즈 지금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요. 인사이트라는 앱이에요. 통계에 굉장히 필요하시잖아요. 통계에 필요한데 이 앱이 이제 저희 이쪽에서 앱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인사이트를 추가를 하시면 이 화면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통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이나 지금 저는 이제 과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대화 활동을 수행하고 그것들이 통계로 딱 잡히게 돼요. 엑셀로 내보내기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 부분 같은 것들 선생님들 필요하실 텐데 요거 한번 설치하셔가지고 인사이트 한번 보시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팁이에요. 외부 앱은 사실은 자체 계정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웹에서 실행되는 팀즈에서 가입이 용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운로드 앱에서 앱을 설치하다가 자꾸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외부로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앱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웹에서 여셔가지고 거기에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료 앱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증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한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알던 기능하고 채팅에 붙어 있는 채팅에 결합된 버튼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밑에 이제 하단에 아이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오히려 앱이 거기에 정해져야 되는데 좀 너저분해 좀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앱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은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강의, 그 다음에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을 할 때 미리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병국 선생님 항상 저의 고장난 저희 팀즈를 항상 고쳐주시는 저의 마스터님 구병국 선생님의 최근 강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일정에서 미팅을 잡고 그 다음에 가상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병욱 선생님 강의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이에요, 선생님들.
계속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왜 팀즈냐는 거죠. 수많은 앱이 있잖아요. 수많은 솔루션이 있고. 근데 왜 선생님은 팀즈를 쓰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자기가 잘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팀즈가 정말 그 다른 것보다 뛰어난 걸 보통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의 자료는 학생들에게 정말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시징을 통해서 교사가 어떤 촉진하고 그다음에 교사의 어떤 교육적인 개입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개인의 서사로 남는다는 거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얘기 드렸고요. 학생 개인의 발전의 서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왔나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Q&A 한번 볼까요? 계세요? 네, 선생님. 네. 네, Q&A는 네, 선생님 팀즈 열어주시고요. 저희 지금 네. 미팅하는 팀즈 열어주시면 네네네. 그 왼쪽일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하셔서. 네, 네, 거기에 네. 그 물음표시. 네네네. 네. 보겠습니다. 메뉴바에 네 질문들이 꽤 선생님 많아요? 네. 꽤 있어요. 많으면 안 되는데. 얍.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저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실제로 보시면 참 좋으실 텐데. 혹시 예. 선생님, 예. 그 핸드폰으로도 지금 잠깐 접속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잠시만요. 네. 핸드폰에 그냥 참여하시는 선생님 링크로 예. 그 ak.ms/koreaedu로 들어오시면 예. 그 똑같이 질문이 보이시긴 하실 거거든요, 선생님. 예. 혹시 뭐 그동안에 하나만 좀 읽어주십시오. 네네. 예. 와, 기대돼요. 교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배경이 꾸며져 있네요. 예. 아까 저희끼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6학년, 4학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했다가는 그 켈리 교수님처럼 아이들이 막 이러고. 참여하시는 선생님 링크로 예. 그 ak.ms/koreaedu로 들어오시면 예. 네, 지금 이게 네. 딜레이가 있어서 선생님 보이시긴 하실 거거든요. 예. 혹시 됐습니다. 질문 보이실까요? 아이고. 제 거 소리가 나서. 자. 네. 예. 아이고. 그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예. 네. EY5D일 경우 폰마다 돌발 증상은 없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클래스룸은 나옵니다. 굉장히 사실은 로그인만 잘 되면요, 안정적이에요. 팀즈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문제는 이제 혹시 원노트 클래스룸 쓸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동기화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 쓸 때는 로그인만 제대로 되면은 그렇게 충돌 현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되고요. 팀이 여러 개면 모니터링 한 번에 가능한가요? 네, 이 모니터링이 이제 그 아이들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팀은 항상 이제 구성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팀을 다 모니터링을 하려면 교사를 전부 다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돼요, 구성원으로.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이제 그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만들 수 없게 하는 그런 그 설정도 있습니다. 팀의 관리에 가시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초등 같은 경우는 스스로 팀을 만들고 할 때는 교사가 반드시 관리를 좀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이제 교사가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초반 몇 번을 놓쳐가지고요. 올해 몇 학년과 하시는 건지 5학년입니다. 5학년이고요. 좀 아쉬운 게 이제 학생 수가 좀 작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군산에 이 초등학교에 있을 때 항상 26명하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학생 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내용보다는 팀의
팀즈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링크를 이용하여 계정 없이 접속할 때 모바일 앱 사용자는 채팅이 안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지금 예, 될 수 있고요. 이건 혹시 좀 내용이 길어서 지금 제가 판단이 안 되니까요. 제가 다시 보고 천천히 살펴본 다음에 다시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예, 제가 지금 언뜻 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어머, 감사합니다. 예, 아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예, 지금 하시는 온라인 수업 내용이 개학 후 연계될 교육과정 내용 하시는 거냐? 예, 그 강의 도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단기간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개학해서 바로 교실에 옴과 동시에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평소처럼 말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즐겁게 어떤 서로 침을 튀기면서 대화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저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이번에 1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잊진 않겠습니다. 프로듀서인 담당자는 예. 이거는 기능적인 부분이고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디베이트. 예. 선생님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상상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일부러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뺐어요. 그리고 팀즈의 가장 기본적인 팀과 채널 그리고 채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상상력을 가지면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선생님들만의 독특한 훨씬 좋은 그런 수업들을 많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팀즈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요. 선생님, 최근 한 일주일 보세요. 일주일 보시면은 어떤 것은 저희에게 익숙했나요? 하나도 익숙하지 않았죠. 사실은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힘을 믿습니다. 역경 극복의 어떤 DNA가 저희는 잠재되어 있잖아요. 물론 상황이 힘들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생소한 그런 툴들을 막 다루시고 그다음에 근래에 제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어떤 그런 문의가 오시고 하는 걸 저 보면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잘 하시고 익숙하다는 것은 사실은 많이 써보는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 장점을 가진 내가 원하는 수업, 저는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제가 개입해서 아이들을 촉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진 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팀즈를 쓰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보시잖아요. 그런 거에서 선생님들이 나는 굉장히 심플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LMS가 필요하고 이런 거면 그쪽에 맞는 툴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팀즈의 장점이 무엇이냐? 저는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네. 팀즈가 이게 매력이다. 예. 매력이다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본 있으시죠? 없습니다. 맞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예. 저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람이에요. 선생님들. 항상 열려 있고요. 찾으셔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이제 팀즈가 사실은 이제 망한 적이 있어요. 구병국 선생님 잘 아실 텐데 제가 한 3, 4일 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구병국 선생님께서 선생님 저 팀즈가 뭐가 안 돼요라고 해서 이제 구병국 선생님이 이제 들어와 보셨는데 구병국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2020년 몇 월 며칠 팀즈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겨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집단지성이잖아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해주실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믿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예. 나중에 제가 또 차후로 남겨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주신 질문은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예. 거기에서 나중에 올리기 전에 선생님께 한 번 더 확인을 채혜님이 받을 예정이고요. 네네.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 달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평일날 계속 라이브 이벤트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학부모님을 만나신 건 처음이세요. 아, 네. 인서 어머니, 인서 잘 있죠?
그 같은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네네. 이렇게 학부모이신 또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또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또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하나 이렇게 역시 영상 선생님의 파워는. 그래서 사실은 영상 선생님 마지막 날이라서 이렇게 사실은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영상 선생님 모셔놓고 조금 죄송스러운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까도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몇 분이 들어오시는지 못 보실 거예요. 아마 영상 선생님도 지금 못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35명.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지 정말 오늘같이.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근무 시간이시잖아요. 또 어떻게 그래서 그 시간 중에 35분이라는 선생님이 아마 접속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하신 분들 많으셔서 지금 접속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문흥성님은 계속 이제 그 이름을 계속 올리셔서 문은상님. 선생님 그 답변이 오셨어요. 인서 어머님께 답변이 오셨어요. 네네네. 아이고, 엄마. 아,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재밌네요. 어쨌든 이게 지금은 팀즈 라이브 이벤트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계속 오늘 강의에 말씀해주신 팀즈의 매력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실시간으로 하고 피드백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는 얼굴은 껐지만 이제 얼굴 보면서 소통이 가능한 게 정말 팀즈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나 훌륭한 강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라이브 원격 교육,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3월 라이브 원격 교육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